여러분, 요즘 하루가 너무 똑같아서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그 지루함, 사실은 인생이 가장 잘 굴러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좋은 일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인생이라고.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산책하고, 같은 카페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료한 노인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지루함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걸, 노년의 평화는 자극이 아니라 고요에서 온다는 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단조로움은 안전이다. 여행 다녀와도 공허한 이유. 요즘 뭐 하세요? 이 질문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냥 집에 있어요 하면 민망합니까? 나이 들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취미 하나 가지세요. 새로운 거 배워보세요. 그래서 억지로 떠납니다. 여행 가고 맛집 찾아다니고 모임에 나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더 공허합니다.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이미 행복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행 가면 뭐가 생깁니까? 피로, 불편함, 낯선 환경의 스트레스. 맛집 가면 뭐가 생깁니까? 기대, 실망, 소화불량. 집에 조용히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철학적 이유. 별일 없어? 응, 별일 없어. 이 대화가 가장 행복한 대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진자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거나 지루하거나.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습니까? 아프거나 다투거나 잃거나 실패합니다. 그때는 평범한 날이 그리워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없고 자극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때는 뭐라도 일어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고통입니다. 사고, 병, 다툼, 상실. 그러니 지루함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지루하다는 건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지루하다는 건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루하다는 건 안전하다는 겁니다. 시니어 김 씨의 깨달음. A 씨는 70대 남성입니다. 은퇴 후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 보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저녁 뉴스 보고 잤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했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안 돼.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A씨는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동창회에 갔습니다. 옛날 얘기만 하다 왔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피곤해서 일주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일상이 얼마나 편했는지. 지금 A씨는 다시 예전 루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합니다. 내 하루가 지루한 게 아니라 안전한 거였어. 2. 공허의 정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뭘 합니까? TV 켭니까? 휴대폰 봅니까?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내면이 비어 있으면 혼자 있을 때 그 빈 공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채우려고 합니다. 자극으로, 소음으로, 사람으로.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밖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온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자극 중독이라는 함정. 요즘 사람들은 자극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시니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튜브 짧은 영상, 자극적인 뉴스, 카톡 단체방 소식, 남의 험담.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심심함을 달랩니다. 하지만 끝나면 어떻습니까? 더 공허합니다. 더 심심합니다. 그래서 또 찾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더 재미있는 것을. 이게 중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찾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빈곤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극은 마약과 같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도 재미있습니다. 나중엔 큰 것도 시시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극을 끊어야 합니다.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내면 채우기 3가지. 첫째, 사색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 TV 끄고 휴대폰 치우고 그냥 앉아있는 시간. 그럼 뭘 생각해요? 아무거나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 것, 느낀 것, 기억나는 것. 처음엔 불편합니다. 5분도 못 견딥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아침 1시간씩 그냥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둘째, 질 높은 고독입니다. 혼자 있되 의미 있게 있는 것. 산책하면서 나무를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좋은 책, 깊은 책. 한 페이지 읽고 한참 생각하는 그런 독서. 음악을 들으십시오. 조용한 음악, 클래식이나 재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느끼면서. 이런 시간이 당신을 채웁니다. 밖에서 오는 자극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풍요로. 셋째, 기록입니다. 메모하고 일기 쓰고 필사하십시오. 뭘 쓰라고요? 아무거나 쓰십시오. 오늘 날씨, 먹은 음식, 든 생각.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쓰다 보면 내면이 보입니다. 쓰다 보면 공허가 채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가 그의 사상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B씨의 변화. B씨는 65세 여성입니다. 은퇴 후 매일 TV만 봤습니다. 아침 드라마, 예능, 뉴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가 고장났습니다. 술이 맡기고 3일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안 갔습니다. 둘째 날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새가 날아갔습니다. 이런 게 보이네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 오래된 수첩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요즘 생각, 요즘 기분. 한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TV가 수리되어 왔지만 B씨는 이제 하루 1시간만 봅니다. 나머지 시간은 창밖을 보고 산책하고 글을 씁니다. 내가 TV를 본 게 아니라 TV에 잡아먹혔던 거였어. 3. 루틴이 자유를 만든다. 결정 피로라는 적. 나이 들면 결정이 어렵습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할까? 어디 갈까? 이런 결정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합니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삶은 무계획의 삶이 아니라 좋은 계획이 있는 삶이다. 루틴이 없으면 매일 결정해야 합니다. 루틴이 있으면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루틴은 구속이 아닙니다. 루틴은 자유입니다.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삶.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산책 안 할래. 오늘은 귀찮아서 안 할래.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은 날만 뭔가 합니다. 기분 나쁜 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기분 나쁜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정오에 산책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 좋으나 나쁘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꼭 그 시간에 가십니까? 쇼펜하우어가 답했습니다. 기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루틴은 기분보다 강합니다. 루틴은 의지를 대신합니다. 시니어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루틴. 아침 루틴 하나.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창문 열어 환기하고 5분 스트레칭. 이것만 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오후 루틴 하나. 점심 먹고 15분 산책.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저녁 루틴 하나.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3가지만 떠올리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3가지만 한 달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루틴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거창한 목표 세우지 마십시오. 매일 1시간 운동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매일 5분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작아도 매일 하면 쌓입니다. 시니어 CC의 루틴. CC는 68세 남성입니다. 은퇴 후 매일이 제멋대로였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제멋대로, 먹는 시간도 제멋대로, 자는 시간도 제멋대로. 그러다 보니 몸이 망가졌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기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책에서 쇼펜하우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CC는 3가지 루틴을 정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기, 낮 12시에 산책하기, 밤 10시에 자기.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일어나기 싫고 나가기 싫고 자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2주 차부터 달라졌습니다. 몸이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배고프고 알아서 졸렸습니다. 지금 CC는 6개월째 같은 루틴을 지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4. 감사의 기술. 별일 없음의 위대함. 오늘 뭐 했어? 별일 없어. 이 대화를 다시 보십시오. 별일 없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별일 없다는 건 사고 안 났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다. 행복은 우리가 겪지 않은 고통에 있다. 지금 당신이 아프지 않다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병원 가보십시오. 아픈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단 하나만 바랍니다. 다시 건강했으면. 지금 당신 가족이 무사하다면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뉴스 보십시오. 사고 소식, 화재 소식, 사망 소식. 그들의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어제로 돌아갔으면. 지금 당신 집이 평화롭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다투는 집 가보십시오. 고함 소리, 문 닫히는 소리, 울음소리.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한 집이 그립다. 당연한 것을 낯설게 보기. 아침에 눈 떴습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어젯밤에 안 깨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휠체어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지금 가진 것을 잃었을 때를 상상하는 것이다. 잠깐만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못 뜬다면, 다음 주부터 걷지 못한다면, 다음 달부터 혼자 밥을 못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눈 뜨고 걷고 먹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의 평범함이 내일의 그리움이다. 지금 당신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 하루, 언젠가는 그리워질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 아니, 내일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날들이 사실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이게 뭐야 했던 그 날들.
지금 생각하면 그립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지. 그때가 좋았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 지금 감사하십시오. 오늘이 평범해서 감사하십시오. 별일 없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핵심 3가지. 하나, 단조로움은 실패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별일 없는 하루는 지루한 게 아니라 축복입니다. 둘, 공허는 밖에서 채울 수 없습니다.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사색, 고독, 기록으로. 셋, 루틴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내일 아침의 주문. 내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아무 일 없는 하루라서 나는 안도한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고 이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한 달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3가지 약속. 오늘부터 3가지만 약속하십시오. 첫째, 자극을 줄이겠습니다. TV 시간, 휴대폰 시간, 소음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둘째, 작은 루틴 하나를 지키겠습니다. 아침 스트레칭이든 오후 산책이든 저녁 기록이든 하나만 정해서 매일 하겠습니다. 셋째, 오늘의 평범함에 감사하겠습니다. 별일 없음을, 무사함을, 고요함을. 이 3가지만 지키십시오. 당신의 노년이 달라집니다. 댓글 참여.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단조로운 삶을 선택한다. 그리고 당신이 시작할 작은 루틴 하나를 알려주십시오. 함께 시작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어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혼자 살았던 진짜 이유를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같은 루틴을 지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글을 쓰고 정오에 산책하고 저녁에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세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루함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당신도 그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